안녕하세요.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면접 관계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시 원수업도 끝난 상태고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올해도 여전히 작년과 비슷하게 최저 학력이 없는 교과 전형을 많이 선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없이 수능 공부 안 하고 교과 아니고 학종이요. 학종으로 대학 가겠다라고. 아마 지금쯤 다들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면접 준비들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중학생들 이제 슬슬 12월 달에 있을 자사, 국제, 외고 면접 준비, 자기소개서 준비를 들어갈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수리 논술 관계돼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문 논술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수리 논술 위주로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자기소개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 대학교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10월 3일 개천절 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략하게 고등학교 유형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재학교가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과학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게 외고와 국제고, 그다음에 자사고 이렇게 남아 있네요. 외고 국제고는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외고와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외국어고에서 국제 계열 수업을 개설하는 학교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직 교육청 쪽에 문의 못 해봤는데 제가 다음 주 중에 문의해서 혹시 지역별로 국제 계열 수업을 개설하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 또 단톡방에다가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는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죠. 그다음에 일반고 면접은 없습니다. 외고 국제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이 될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했던 외국어고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했던 국제고등학교를 합쳐서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국제계열 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요 얘기가 이제 변경됐던 얘기고 통합이라는 얘기고 아마 국제고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경될 게 없을 것 같고요. 외고에서는 외국어 관계된 수업을 좀 줄이고 거기에 이제 국제 계열 수업을 좀 넣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교육청에서 신청받는다니까 신청받는 거 보고서 다시 한번 또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작성하든지 해놓을게요. 그다음에 우리 중학생 같은 경우는요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쓴 고등학교에서 내 생기부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쓴 고등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 그 면접 내용 중에서 어디까지 나올지 그걸 좀 봐야 돼요. 뭐 과거 영역으로는 전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은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제외가 됩니다. 각 교과목 아래에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 어떠한 뭐 발표를 열심히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장을 맡아가지고 선생님을 도왔다라든지 어떠한 주제로 수행 평가를 했던지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던지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있는데 이게 제외가 됩니다.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은요, 거기에 제외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사고는 다 반영이 됩니다. 자사고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 아래에 적혀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등 과목들에 내가 했던 활동들을 다시 한 번쯤 봐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은 그 활동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들 찾아가지고 내가 뭐 했는지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항상 왜 했는지가 시작이에요.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수업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듣다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쌤의 설명을 듣다가 왜 이런 생각을 떠올렸는지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만약에 같이 했다고 하면은 그때 내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걸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과 느낀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다른 활동들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까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국제 같으면요 행특 3학년 제외 마찬가지죠. 담임쌤이 써주시는 건데 우리가 입시를 할 때는 12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담임쌤이 작성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학년 행특은 제외가 됩니다. 둘의 차이점은 뭐 세특을 반영하는 자사고 하늘고 같은 경우 되겠죠. 인천 포스코고 그다음에 외고와 국제고는 세특을 반영하지 않는다. 요걸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교쌤들이 내 세특을 못 보시니까 내 세특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자기소개서에다가 언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사고는요 어차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세특에 있는 내용보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게 좀 더 크게 열심히 했다라면은 뭐 굳이 꼭 반영을 안 해도 쌤들이 보시고서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요. 출결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수상 경력 빠집니다. 자사고 마찬가지. 그다음에 봉사활동 둘 모두 들어가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모두 들어가는데 여기 희망 분야 쓴 게 있을 거예요. 담임쌤들이 뭐 학기 초에 자기 본인의 진로나 희망 분야 써서 내려 시키셨을 겁니다. 그 내용들은 공개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 우리 외국 국제고는 세특이 없습니다. 대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아래 있는 세 분야 특기 사항이 포함된다는 거 요만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 양쪽 모두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읽었던 책들 갖다가 담임쌤들께 학교쌤들께 제출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책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집에 책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는 경우라면 본인이 썼던 독후감이라든지 독서 뭐 감상문이라든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도 없으면요. 다른 학생이 쓴 독후감을 다운받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이트에서라도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봐두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학교 준비하는 고딩들은요,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일단 교과 활동에서요, 방과 후는 기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학교들이 방과 후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동아리 활동은 들어가는데 자율 동아리는 반영이 안 됩니다. 자율 동아리는. 그래서 자율 동아리를 진행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얘는 어차피 반영이 안 되니까 대학에서 못 봅니다.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는 따로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은 기재는 됐지만 대신 반영은 안 됩니다. 즉 내가 했던 활동이 봉사활동에 써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대학교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교내에서 한 봉사활동 또는 학교장 쌤의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학교 계획하에 진행한 봉사활동만 대학교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뭐 나 혼자 한 봉사활동은 굳이 무리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로활동 중에서 아까 우리 중딩과 마찬가지로 진로 희망 분야 내가 써놓은 직업 같은 것들은 대학교에서 못 보니까 그거는 준비 따로 안 해도 괜찮고요. 수상 경력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도 미반영이에요. 자, 독서 활동이라고 생활기록부에 아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떠한 책을 읽었고 어떠한 교과목에서 제출했고 써 있는데 이게 우리 중학생은 들어가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안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거 말고 내가 쓴 세특이나 진로, 자율, 동아리에 있는 거기에 써 있는 책들 위주로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출을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면접 유형은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인성민 적성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들 우리 대입에서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면접을 보는 전형 요럴 때는 보통 생기부 기반이 아니고 나한테 인성적인 부분들 적성적인 부분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예시문항을 공개해 주기도 하고요. 그 공개되는 예시문항을 준비해서 가면은 거의 똑같이 그대로 이제 문제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활용하거나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뒤에서 예시문 보여드릴게요. 서류 기반 면접이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중학생들 요겁니다. 서류 기반 면접. 일부 학교들은요. 제시문이 포함되고 있겠죠. 그래서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내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 기록부의 진위 판단, 즉 이 학생의 생기부가 정말로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뭐 거짓말로 쓴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생기부에 있는 사소한 것들도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기부를 보면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오고 싶었던 게 맞는지 우리 학과를 오고 싶었던 게 맞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시문 기반은요 지금 현재 뭐 연대 뭐 화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서울대 쪽 아니면 고대 쪽 일부 전형들에서만 활용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입에서는요. 우리 고입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과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늘고라든지 자사고 일부 자사고들 그런 학교에서 제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자체 문항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연대 같으면 이제 문항 방식이 좀 변경되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흐름이라기보다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좀 더 위주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기반 면접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이 존재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요 학교들 같으면은 제시문, 여기 같은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서류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 기반은 뭐 MMI 우리 의대 준비한 학생들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고 얼마 전에 제가 단톡방에다가 의대 면접 그 기출문제 올려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이러한 상황을 주고 학생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나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문제 그림을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해결 방안을 근거와 함께 제시해라. 그다음에 용수철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읽고 나서 내가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수학 같으면 이런 식이에요. 요거 문제는 학교 홈페이지 가셔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또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말로 물어보는 것들은요. 보통 뭐 전기회로 저항 전류 등 구하는 질문이라든지, 수학은 교과 지식보다는 창의적 생각을 요구했으나 과학은 창의적 생각보다 교과적 가치 요구한 경우가 많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 관계된 질문을 했을 때는 책에 있는 내용들 물어보기보다는 그걸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문제를 주고 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네가 풀어나갈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지식도 같이 좀 많이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2단계 면접에서 수학에서 교과 내용을 응용하여 만든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을 갖다가 뭐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보고 와서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거의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입시가 끝난 이후에는 선행 학습에 대한 영향 평가를 갖다가 공개를 합니다. 아까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 혹시 고입 같은 경우에, 고입 면접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물어보든지, 즉 중등 과정을 벗어나서, 대입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과정, 고등 교육 과정을 벗어난 걸 물어보는지, 그걸 아이들에게 뭐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아이들이 뭐 붙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아니에요, 그 중학교 내용으로 충분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할 때는 아이들이 조금은 그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 과정까지 얘기하면 좀 더 좋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면접에서는 대학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은 아이들이 답변을 잘할 때, 똑똑해 보일 때,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을 때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보통 꼬리 질문으로 한 가지 답변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쯤 갔을 때, 그때쯤 대학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었습니다. 물론 대답하기는 쉽지 않았었겠죠. 근데 꼬리 질문 한 두세 개 받으면요, 예, 거의 합격한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곧 좀 더 뒤에 가서. 하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줬습니다. 작년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그림 주고 나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녀온 학생이 복귀해서 만든 문제고요. 에베레스트 산이 그려진 계단 사진을 주고 나서 계단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에베레스트 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문구가 써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네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갖다가 학생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고와 국제고 같으면 공통 문항들이 있는 학교가 있고요,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시문은 아니고 그냥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가 있는데, 보통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1, 2, 3학년 때 했던 활동들이라든지, 아이가 읽었던 책이라든지, 아이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인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항상 마지막에 요것들이 거의 추가됩니다. 우리 학교는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룸메이트와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가 그런 공동체 생활, 단체 생활에서 잘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이런 문항들이 보통 하나씩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봤다는 거 한 번씩 보시고, 이 기출문제는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찬찬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연세대학교 활동구사 전형이 올해 이제 면접 문항이 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조금 더 그 지식적인 부분들, 논리적인 부분들 좀 많이 물어봤다라면은, 올해부터는 의사소통 능력 쪽을 좀 더 보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제시문을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가나다를 비교해서 설명하세요. 그럼 나는 이 각각의 제시문의 내용을 읽어야 되고,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얘를 갖다가 비교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라는 안 넣어놓지 않았는데, 라에도 뭔가 제시문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쓰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을 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게 연세대학교 제시문 형태가 되고요. 고려대학교 궤적 자연 쪽입니다. 뭐 패러다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분자 얘기 나오고, 병원체 얘기 나오고, 수학 얘기 나오고, 지구과학 얘기 나오고, 물리 얘기 골고루 다 나오고 있네요. 이걸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을 말하고, 궤적 같으면은 일반고 아이들보다는 특목 자사 쪽 친구들이 주로 쓰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답변할 수 있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대를 쓸 정도 수준이 되어야 요거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가 항목 발전 가능성, 논리적 사고력, 이건 광운대요. 발전 가능성, 논리적 사고력, 인성,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건데,
학업 계획 및 진로 계획,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종합적 사고력, 태도, 평가 서류 내용 진실성 등등을 이런 문제를 통해서 물어봤답니다. 졸업 후 어떤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은 그 분야의 희망 세부 전공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세부 전공.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전자 전기 쪽을 가고 싶어요. 전자과를 가고 싶습니다. 전자과를 갈 건데 그냥 전자과예요.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전자과 간대. 그럼 뭐 할 거니 물어보면 보통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하겠죠. 반도체에 관계돼서 어떤 것들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반도체에서도 웨이퍼와 관계된 걸 할지 패키징에 관계된 거를 할지 집적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산업경영공학과를 가는데 네가 그 학과에 가서 뭐 할 거니 물어봤을 때 저는 품질을 관리하겠습니다. 유통을 관리하겠습니다. 아니면 인적 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등등 뭔가 좀 더 세부적인 거를 준비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학교에 가서 학교 홈페이지와 학과에 있는 홈페이지 등등을 참고하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좀 더 공부할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자퇴생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의대 증원도 있고 내년 얘기는 일단 빼겠습니다. 현재 올해 증원이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를 갖다가 다시 쓴다든지 약대를 다시 가고 싶다든지 일반 학과를 다니는 아이들이 자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반수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에서는 얘를 뽑았는데 얘가 나중에 탈주할까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생활기록부 내용은 전부 다 기계에 대한 내용이야. 전부 다 기계공학인데 정작 얘가 지원하는 학과는 화학공학이에요. 그럼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기계공학 얘기를 잔뜩 써놓고서는 지원하는 학과가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러면 살짝 걱정이 되는 거죠. 얘가 진짜 올까? 와서 다닐까? 제대로 공부할 마음이 있는 건가? 그래서 학교에서도 알겠죠. 얘가 우리 학교를 쓴 이유는 우리 학교에 올 내신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학교가 본인에게 적합하거나 본인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왔겠구나를 아실 겁니다. 가천대학교 입학처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 1.0짜리가 가천대 성남 캠퍼스에서 쓴 거는 얘는 탈주할 학생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선발하지 않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어차피 우리 학교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쓸 데가 없던 애죠. 여기를 오기에 적당한 수준의 애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너 왜 우리 학교 왔어? 왜 우리 학과 왔어? 했을 때 내가 뭔가 그 학교에 대한 그 학교의 비전이라든지 그 학교의 인재상이라든지 그 학교만 가지고 있는 다른 학교의 차별점 같은 것들을 말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래도 준비가 된 아이, 오고 싶어 하는 아이로 인정을 하시겠죠. 근데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면접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 없이 정말 부담감 없이 그냥 입학 설명회 때 입학처장님들이 하셨던 얘기 면접은 본인이 3년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기억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 얘기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뭐 하고 싶은데? 저 전자공학 전공하고 싶습니다. 그래 전자공학 좀 더 하고 싶은 게 뭔데? 그건 가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이거보다는 전자공학을 왜 지원했을까 물어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G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6G가 준비 중이고 제가 대학교를 온 다음에 통신기술 쪽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9G라든지 10G 같은 게 나왔을 때는 현재는 IoT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EOT, Everything으로 바뀔 걸 대비해서 저는 이제 통신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아니면 새로운 통신 규약을 만들겠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진지하게 들어가주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도 그래 네가 내신 맞춰 왔겠지만 그래도 너 정도는 준비 잘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겠죠. 그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인 전공들을 갖다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의미가 있었냐, 친구들 한 게 뭐가 있었냐, 세특에서 뭐가 있는데 이거 어떤 거 했느냐 등등등을 물어봅니다. 요게 이제 경희대 거예요. 전공과 관계된 것들, 재학 중 가장 흥미를 가졌던 과목. 내가 지원한 학과가 신소재공학과예요. 근데 가장 흥미있던 과목은 윤리와 사상이에요. 그러면은 윤사를 정말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왕이면은 신소재를 썼다라고 하면요 화학 쪽이나 아니면 못해도 뭐 물리 쪽 아니면 못해도 생명 쪽 아니면 수학 쪽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 같은 것들은 뭐 여기서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가천대학교 겁니다.
사회과학 계열 쪽에서는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면 교지 설문조사에서 가장 성공할 친구로 선정당하는데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가장 기억나는 기사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핵심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되게 구체적인 물어봅니다. 쌤들이 써주실 때는요.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탐구를 하고 그쪽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다를 많이 써주시죠. 그러면 그걸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걸 얘기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거를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의학 계열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그 대학교 홈페이지 가시거나 아니면 아까 올려드린 그 사이트 링크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가는 거고 여기 있는 항목들 중에서 진로 분야라든지 열심히 했던 활동이라든지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이수 과목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보통 예전에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 그 당시에서 자소서에 적었던 내용들을 갖다가 말로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때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듯이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10월 달에 면접 본 학교가 몇 군데가 있는 거죠. 뭐 이대 같으면은 이제 이번에 올해도 경쟁률이 이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5배수의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10월 16일이었나요? 바로 면접 시작할 텐데 지금부터 이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좀 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예시문항, 기출문항을 주는 학교들입니다. 신한대학교 의정부 쪽에 있고요. 한서대학교 충남 서산 쪽에 있습니다. 자, 신한대학교 같으면요. 공학계열 면접문항을 미리 줍니다. 미래자동차과 기계공학과 이 친구들은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포부를 말해보세요를 무조건 다 물어본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래 4개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겠대요. 최근 도입되고 있는 서비스 로봇의 적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내가 저 로봇을 봤다라면 좋은데 못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못 봤다라면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미리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왜 주냐 하면은 신한대학교, 한서대학교 보통 3, 4, 5등급 정도의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원 동기, 학업 계획,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활동들, 의미 있던 활동들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면접 준비를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물어볼 만한 것들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문제를 갖다가 니네가 준비할 수 있게 줄게. 얼마나 충실히 준비해왔는지 보자라는 마인드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미리 주고 있습니다. 얘는 올해 거예요. 신한대학교. 얘는 작년 겁니다. 한서대학교. 한서대학교는 면접 보기 2주 전쯤, 늦어도 열흘 전쯤에 문제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 대학 신입생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등등등 쭉 이 중에 하나 정도, 요 중에 하나나 2개 정도를 보통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요, 저 문제에 대해서 예시 답안을 잘 만들면 돼요. 내가 예시 답안을 만들고 열심히 찾아서 만들고 이왕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니까 한번 답변할 때 30초 이상, 1분 이하, 1분 넘어가면 지루해지니까 그 정도를 갖다가 준비해서 미리 다 외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면접 볼 때도 괜찮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앞에 있던 학교들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으면은 교수님 2분 또는 입학사정관분 포함해가지고 뭐 2대1 또는 3대1 나 혼자 들어가요. 근데 이 학과들은 나하고 옆에 친구들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한 3-4분 계시고 친구들 한 5명이 같이 들어가거나 이런 차이점들도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되게 잘하는 경우에는요, 추가적으로 1-2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동일하게 1개 물어보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기존의 면접 문제들 중에서 가장 자주 나왔던 형태들이죠. 자기소개 해보세요. 자신의 장단점 얘기해 보세요. 자기소개. 우리 취업할 때는요, 자기소개와 그 회사의 지원 동기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인 면접에서는요, 자기소개를 하다가 마지막 가서 지원 동기를 같이 말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소개 따로 하고 지원 동기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같이 얘기를 해놓고 나서 또 다른 면접 질문들을 받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면 돼요. 자신의 장단점, 왜 성적이 하락했냐, 요 3번 문제. 성적이 왜 떨어졌어요? 이 과목은 왜 성적이 안 나왔을까요?
이거 물어보면 예,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거 못했다고 나 떨어지는 건가? 아니에요. 내가 왜 성적이 하락했는지를 내가 분석을 했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극복을 했는지,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가 더 궁금하신 겁니다. 왜 성적이 하락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는 성적이 나쁘니까 우리 학교 못 와가 아니고 성적이 떨어졌어? 왜 떨어진 거야? 공부 안 했니? 공부를 잘못했니? 시험 범위 몰랐니? 아팠니? 밀렸었니? 등등등. 그래?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그걸 갖다가 네가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니? 지금은 어떠니? 이런 것들. 네.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나쁜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혹가다 이제 질병 결석이 많거나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질병 결석이 많네. 왜 그랬어? 어디 아팠어? 많이 아팠어? 등등등. 아팠어도 괜찮아요. 아팠어도 되는데 더 궁금한 거는 네가 그렇게 아팠으면은 우리 대학 와서도 또 아프면 어떡해? 우리 대학 와서는 안 아파야지. 지금은 다 나은 거야? 공부할 때 방해되지 않는 거야? 지장은 없는 거야? 올해 이제 수업하던 친구 학생 중에 한 명이 좀 많이 아팠던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심장 뭐죠? 심박수 측정하는 거에 달고 다녔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퇴도 있고 지각도 있고 결석도 있는데 얘기할 때는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 짚고 다니느라고 지각하고 조퇴하고 병원에 결석했다라고. 근데 지금은 다 나서 친구들하고 축구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고. 네, 얘가 아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팠어? 그러면 너가 우리 학교 와서 또 아프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괜찮다. 지금은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거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되고 뭐 롤모델 같은 경우 롤모델 또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할 때 너무 막 유명하고 대표적인 사람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간호학과 학생들 대다수가 나이팅게일이죠. 나이팅게일 그분도 좋으신 분이고 훌륭한 분 맞지만 비슷한 시기에 같이 계셨던 메리 시쿨이라는 분도 계세요. 네, 나이팅게일은 이제 그 백인이고요. 메리 시쿨 분은 흑인 쪽이셨던 걸 기억해요. 유색인종 쪽으로. 그리고 이제 나이팅게일 분은 이제 좀 그 간호학 위주로 이쪽 분은 민간요법을 섞어서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유명한 사람 할 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정말로 존경할 만한 내가 하고 싶은 거와 관계되어 있는 뭐 그런 사람들도 괜찮겠죠. 애플 같은 경우에 네. 예전에 이제 그 애플 우리 대표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다른 분 얘기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애플을 만드시고 키워오고 디자인을 만들고 혁신적 생각한 것들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분 말고 차라리 뭐 C 언어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 제작하신 분, 난 이쪽 분이 좀 더 좋아. 그럼 바꿔도 괜찮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들, 너무 좀 잘 알려진 분들도 괜찮긴 하지만 좀 다른 분들은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진로가 바뀐 이유 이거 참 마음 아프죠. 왜 1학년, 2학년 때는 기계공학인데 너가 지금 지원한 데는 컴공이네. 왜 그래?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왜 바뀌었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얘가 고3 때는 컴공 써서 왔는데 나중에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우리 학과에 안 남아있고 우리 학교에 안 남아있고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기계공학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컴퓨터로 기계공학 쪽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계공학을 좀 더 발달시킬 수 있는 거에 좀 더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컴공을 왔어요. 등등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보통 없다라면요. 만들면 돼요. 네. 내 얘기를 듣는 분들이 인정할 만큼 흡족할 만한 대답들을 만들면 됩니다. 그분들도 아세요. 아, 얘가 나중에 뭐 성적 때문에 학교 때문에 바꿨구나를 아실 겁니다. 그래도 그 정도 준비를 해가면 되겠죠. 솔직히 뭐 대학교 교수님들도 아시지. 네가 1.0이고 1.1이면 우리 학교를 썼겠냐? 딴 데 썼겠지. 근데 네가 우리 학교를 쓴 이유는 뭐야? 우리 학교가 너한테 적합하니까 내신에 적당하니까 썼겠지. 그래, 그건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대신 저는 진짜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서 학교도 많이 알아봤고 그다음에 학과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 저는 우리 대학교, 우리 학과, 우리 학과에 있는 소모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하는 뭐 축제 때 우리 학과는 항상 전통적으로 뭐 물풍선 던지기를 했어. 전 그거 할 때 물풍선 판 뭐 만드는 거 꼭 한몫하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로 그 학교를 원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면접을 보러 가면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웃으라고. 일단 웃으라고 얘기해요. 네가 인상 쓰면 안 된다고. 우리 아이들이 면접 때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사를 하는 경우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경우에 안녕하십니까 뭐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지원하게 된, 지원하게 되는 내가 능동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뭐 겸양의 표현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생각을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수동적 표현을 많이 씁니다. 되게 안 좋다고 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투들은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저는 항상 웃으라고 얘기를 해요. 웃으라고. 너가 웃어야 된다. 절대 인상 쓰면 안 된다. 짜증내면 안 된다. 왜냐면은 내가 그 대학교를 가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대학교를 내신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 내가 내신이 1점대 중반이야. 그런데 뭐 국민대를 썼어요. 그러면 내가 그 대학교를 가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쓰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내 내신보다 높은 데 쓴단 말이야 항상. 내신은 3점대인데 국민대 쓰고 내신은 2점 후반대인데 건국대 쓰고. 그러면 나는 뽑아달라는 입장이에요. 경쟁률이 10대 1, 20대 1, 30대 1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1단계 통과됐을 때 뭐 5배수 통과됐겠죠? 5배수가 통과되면은 나 말고 나 대신 뽑을 애가 5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포함 5명, 4명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그분들 교수님들한테 입학사정관 분들한테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내가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너네 학교 가줄 게가 아니고 그럼 그분들한테 잘 보여야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 마음에 들게 준비해야 되겠죠. 저는 귀걸이도 빼라 그러고 반지도 빼라 그러고 손목시계도 꼭 가급적 아날로그 시계로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학생들한테 세미 정장도 입어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여학생들한테 치마 입고 가는 게 깔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괜찮겠지만 이유가 내가 가주는 게 아니고 뽑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봤을 때, 교수님들이 봤을 때 우리 교수님들 뭐 대부분 다 그 사회적 지위도 좀 있으시고 지식도 많이 있으시고 연세도 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 눈에 잘 보여야지. 예전에 이제 타투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면접 보는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목 쪽에 좀 보여가지고 뭐 컨실러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안 돼서 결국엔 목 튀고 갔습니다. 뭐 본인은 뭐 괜찮다라고 자기만의 개성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개성 맞습니다. 좋아요, 다 좋은데 대학교 갈 때는 교수님 눈에 안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남자친구랑 꼭 맞춘, 여자친구랑 절대 빼지 않기로 약속한, 여자친구한테 반지 절대 안 빼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래, 맹세한 거 좋은데 대학교에서 그렇게 안 보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저는 다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계도 애플워치 좋아요. 갤럭시 좋습니다. 좋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날로그 시계 좀 더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맞춰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장 같은 케이스에도요. 세미 정장 요 시기쯤 되면은 이제 뭐 각종 그 대형 마트에서 좀 세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미로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색도 좀 가볍고 밝고 이런 것들로 맞추면 좋겠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그래서 그걸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만 정장 입고 있어요. 다 청바지에 그냥 뭐 이렇게 티 입고 왔는데 그럼 되게 뻘쭘합니다. 면접 들어가요. 그럼 물어보시죠 교수님들이. 아니 자네는 왜 정장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답변하면 된 거죠. 아버지가 공적인 자리에서 저를 처음 소개하고 인사드린 자리니까 정장을 입고 가라고 이번에 하나 맞춰주셨습니다. 좋잖아요. 아빠가 아들이 면접 보러 간대.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공적인 자리니까 정장까지 사줬어.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가정이 좀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아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봐도 괜찮고요. 그분들 봤을 때라도 기본은 돼 있는 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장을 싫어하는 교수님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불복이죠. 자, 그래서 면접 보러 갈 때는 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웃으라는 겁니다. 절대 인상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1단계가 있었어. 3배수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3배수 통과했으니까 즐거워야죠. 5배수 통과해서 즐거워야죠. 왜? 내가 내신 때문에 안 떨어지고 여기 왔는데 떨어진 애들은 지금 집에서 혼자서 벽 긁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보는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만 나를 살짝 꾸며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서류로 본 나밖에 모르거든요. 실제 날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만 밝게 웃고 착하게 행동해도 충분합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중요한데요. 대화입니다. 면접은 대화예요. 내가 말을 하고 물론 이제 뭐 일부 학교들처럼 녹화해서 올리는 면접 전용 제외하고 AI와 하는 면접 제외하고 예의이기 때문에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잘 못해. 얘기를 듣다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교수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끊어버려 말을 막 무조건 끝까지 듣습니다. 끝까지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세도 바르게 앉아야죠. 우리 아이들 보통 자세가 이렇게 학교 수업 시간 때 보통 뒤에 누워야죠. 이런 식으로. 누워서 수업을 듣다가 아니면 자려고 앞으로 수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만큼은 어깨 피고 허리 피고 필라테스 강사분들이 말씀하시는 누군가가 내 머리채를 잡고 뽑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바르게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선 처리. 앞에 계신 교수님이 두 분, 세 분이야. 그럼 한 분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옆에 분도 봐드리고 이쪽 분도 봐드리고. 근데 뭐 너무 좀 어색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제스처가 막 현란한 친구들이 있겠죠.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없을까요? 네, 너무 현란한 손짓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경직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손짓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학생들 머리 묶고 가세요. 머리 풀르고 갔을 경우에는 중간에 혼자 머리 묶고 있거나 머리 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투. 우리는 보통 이제 단아까를 잘 안 써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단아까를 쓰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를 써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를 쓰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어휘, 뭐 밈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끼리 하는 은어나 속어나 줄임말들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네,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네가 그 대학에 가주는 게 아니고 뽑아달라고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너를 뽑으려고 앉아 계신 교수님들과 사정관 분들의 입장에서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우리 학과를 탈주하지 않고 남아있을 학생으로 보여준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면접 절차는요. 보통 저는 이제 써놓기는 항상 1시간 일찍 가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 1시간 반 정도 일찍 가세요. 지금 대기 만약에 우리 집에서 면접 보는 학교까지가 뭐 1시간 컷이야. 1시간 넘으면 갈 수 있어. 그러면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예, 좀 일찍 나가면 되니까. 근데 애매하게 뭐 2시간 거리예요. 이러면 좀 걱정이 돼요. 가다가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길이 막혀. 그럼 어떻게 해? 그때 가서 막 이제 검색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대중교통 찾아보고 지하철 찾아보고 미리 찾아보세요. 미리 아빠하고 뭐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가. 그러면은 중간에 길이 막혔을 때 어디쯤에서 내가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고 갈지 어디쯤에서 내가 걸어서 갈지를 미리 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전은요. 막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 태우고서 면접 보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제 눈앞에 대학교가 보여요. 눈에 보여요. 대학교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거의 1시간 동안을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애들은 내려서 걸어가라 시켜놨었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일찍 가세요. 그럼 보통 그때쯤 되면 이제 그 학교 근처에 커피숍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좀 일찍 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서 보통 겨울철이니까 일부 학교 제외하고는 네, 자리 잡고 거기서 차 한 잔 마시고 엄마랑 아이는 내려서 이제 카페로 들어가고 아빠는 어딘가 멀리 가서 차 세워놓고 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 같이 대중교통 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학교 둘러보세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학교에 대한 조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학교에서는 뭐가 유명하고 어떤 건물이 유명하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조각상, 어떠한 나무, 어떠한 연못 등등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미리 한번 가서 봐도 괜찮겠죠. 왜냐면 요즘에는 그 압박보다는 아이들 좀 편하게 해주시거든요, 면접 때. 그래서 와서 좀 아침에 올 때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면 오래 기다리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물어보시면요. 아침에 엄마 아빠랑 같이 일찍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뭐 먹고 그다음에 학교 둘러보면서 뭐 시간 때웠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할 때 학교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와봤었는데 그때 봤던 거랑 뭐 지금 뭐가 달라졌다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으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떤 건물이 어떠한 동상이 어떠한 뭐 구조물이 더 멋있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대학에 대한 관심도를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안 가고 어쩔 수 없이 혼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얘기할 때는 엄마 아빠랑 같이 왔다고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비워서 같이 여기까지 와주셨어. 아까 얘기했던 거죠? 네. 정서적으로 안정한 아이일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바쁘셔서 같이 못 가시면요. 아이 혼자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실 들어가게 됩니다. 대기실 들어가서요. 보통 전자기기를 다 끄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가져가면 돼요. 우리 중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내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놓은 종이들. 대학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생기부, 그다음에 생기부 정리해둔 내용들 가져가서 그때 가만히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고딩들은 별로 안 그런데요. 중딩들 같은 경우에는 긴장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아직 내 차례는 좀 많이 남았어. 면접 번호 보니까 나는 아직도 한 3, 40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긴장이 돼. 너무 떨려. 그럼 차라리 잠깐 엎드려 자도 괜찮습니다. 네, 잠깐 엎드려 자서 자고 일어나면요. 긴장도가 많이 다운되거든요. 물론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눈 감고 잠깐 엎드려서도 괜찮아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긴장을 풀고 들어간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우황청심원 같은 거 먹을 거면요. 며칠 전에 미리 먹어보세요. 그날 갑자기 처음 먹어보면은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체질에 따라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면접실로 안내를 받습니다. 그럼 면접실 앞에 가서 안내해 주는 분이 얘기하실 거예요.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조교가 될 수도 있고 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근데 들어가서 인사하지 말고 바로 자리에 앉으세요가 있어요. 또는 들어가세요까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 명이 들어갈 때는 들어간 다음에 맨 앞에 있는 분이 인사하고 서 계세요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나한테 들어가서 인사하지 말고 앉으래.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정말 앉는 건 아니고요. 문 열고 들어가면서 눈 마주쳤을 때 살짝 목례 정도만.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의자 옆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앞에 계신 쌤들이나 입학사정관분들이나 뭐 교수님들이 그냥 통일학교 쌤들이 이제 앉으라고 제스처를 취해주시거나 앉으라 하실 거예요. 그때 앉으면 됩니다. 예, 그때 앉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인사해라 마라 얘기가 없으면요. 들어와서 인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서 우리 그 여학생들은 유초등 때 했었던 그때 했던 배꼽 인사 모양으로 남학생들은 차렷 자세로 차렷 자세를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아빠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꿈치 45도 정도로 벌리고 주먹은 살짝 쥐어서 봉제선 옆에 붙여놓고 어깨와 허리를 펴고 턱은 당기고 시선은 전방 45도로 한 상태로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지원하교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름을 말하면 안 돼요. 송화림입니다. 안 돼요. 면접 번호가 주어 있으면 면접 번호 몇 번입니다. 수험 번호면 수험 번호 몇 번입니다. 그렇게 정도 인사하면 괜찮습니다. 본인의 이름이라든지 부모님 성함이라든지 직업 등등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서요. 의자 앞에 서 있으면 앉으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 앉으세요. 앉고 나서 그때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웃고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여쭤보세요. 학생 왜 계속 웃고 있어? 즐거운 일, 좋은 일 있어? 즐거운 일 있어? 제가 오고 싶은 학교에 와서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고 면접 볼 수 있고 서류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하지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다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갈 거예요. 나갈 때 의외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고 감사합니다입니다. 왜? 나를 면접 보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예. 자신 있으면요. 수고하세요. 괜찮습니다. 면접 볼 때 다리 꼬고 앉아서요. 편하게 앉아서 예 질문하세요. 수고하셨어요. 하고서 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사냥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확히 인사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 닫기 전에 한 번쯤 더 목례해도 좋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앞에 계신 선생님의 말을 절대 중간에 끊어서도 안 돼요. 얘기 다 듣고 나서 답변해야 됩니다. 선생님 내 거 생활기록부 보고 내가 생기부했는 것 중에서 좀 잘못 적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을 때 그거를 읽으시면은 갑자기 중간에 끊고서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얘면 안 돼요. 다 들으세요. 끝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가 그랬어요 어땠어요 하다가 중간에 말을 끊기고 나서는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말을 끝내세요. 네, 말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가급적 큰 소리로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또는 이제 좀 목소리가 좀 톤이 낮은 여학생들 이왕이면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앞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감 있는 걸 좋아하세요. 자신감 있는 거를. 그래서 말을 크게 또렷하게 또박또박 그리고 천천히 면접 연습할 때는 조금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연습할 때부터 천천히 해야 돼요. 왜? 긴장하면 더 빨라지거든요. 긴장하면은. 그래서 천천히 말하는 거 연습하고요. 크게 말하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본인이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연습할 때 카메라로 찍으세요. 찍고 한번 들어보세요. 얼만큼 말이 빨랐는지 아니면은 말이 너무 작았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목소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작게 말해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남학생들은요.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제 그분들도 고등학생 때를 겪으셨으니까
우리 그 교련 배우던 그 시절, 네, 패기와 절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는 게 좋아요. 분명히 우리는 초조할 겁니다. 불안할 거고요. 걱정될 거고요. 떨릴 거고요. 긴장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중간에 너무 긴장되면은 뭐 혼자서 잠깐 크게 심호흡만 한다 하더라도 네, 항상 긴장을 최대한 풀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너무 긴장하면은 쌤들이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세요. 괜찮다고 천천히 얘기하라고 뭐 크게 한번 숨 한번 쉬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긴장을 풀면 되고 만약에 너무 긴장이 돼요. 또는 답변을 잘 못해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예, 울어도 돼요. 울어도 돼. 대신 울면서 내가 할 말을 다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울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할 말만 끝까지 다 하고 상대방 얘기를 다 들으면 괜찮아요. 자, 뭔가 물어보셨어요. 동아리에서 뭐 DNA 추출 실험을 했네? 네. 아니죠. 했습니다. 그 실험은 왜 했는지, 뭘 했는지,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 내가 얻게 된 새로운 지식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 아니면 아쉬웠던 부분들, 느낀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경험이 어떠한 결과에 적용이 됐는지, 어떤 또 다른 활동, 수업에서 적용이 됐는지, 그걸까지를 한 번에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 DNA 추출 실험을 했네? 네,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어요? 예, 바나나 으깨 가지고 DNA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이걸 반복하기 귀찮거든요. 그분들도.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말고도 뽑을 애는 있거든. 굳이 얘가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또 우리 학생들은 왠지 자기가 될 것 같아. 자기 애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왠지 막연하게 나는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맞춰가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뽑는 입장에서는 아니 얘 말고도 뽑을 애가 많이 있는데 굳이 얘를 내가 이렇게 귀찮게까지 해야 될까? 면접 보는데 갑자기 대학교 면접에서 질문 난이도가 확 낮아질 때가 있어요. 면접만 얘기하다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 관람을 하고 주변 청소했던 게 있어요. 거기 박물관 가봤어? 몇 층 가봤어? 뭐 가봤어? 나도 그거 봤는데 그 앞에 나갔더니만 거기 떡볶이집 맛있었다고 막 그런 얘기로 빠질 때가 있어요. 답변을 합니다. 당연히 다 하겠죠. 다 하고 나서 나와서 엄마한테 자랑하는 거죠. 엄마 나 답변 다 했다? 교수님이 나 내년에 꼭 같이 보재. 나 정말 잘했대 면접. 그리고 웃으면서 나와요. 탈락이죠. 갑자기 문제가 다운됐어요. 문제 너무 쉬워져. 답변하기 너무 쉬워진 거야. 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소소한 얘기를 만약에 진행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아니면 내가 했던 답변들이 신뢰가 안 가서 나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끝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내가 나에 대해서 가급적 어필을 하고 내가 얼만큼 준비를 했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어필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한테 맞춰야 돼요. 우리가. 뽑아 주세요니까요. 그죠? A, B가 있습니다. A, B를 선택을 할 때 A 할래, B 할래, 참이야, 거짓이야, 예스야, 노야. 우리가 A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A를 선택했으면은 보통 이제 그분들은 B를 또 꼬시죠. 아 그래? 근데 이건 이런데? 그럼 B로 하겠습니다. 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A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로 그래서 저는 A를 유지하겠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굳이 갈아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반 합에 중간에 합 회색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MMI 때 종종 나오는 문제죠. 산모냐 아이냐. 산모를 살리건 아이를 살리건 둘 중 하나밖에 못 살려요. 그러면은 누굴 살리는 게 좋을까? 사실 정답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걸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저는 뭐 산모를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기가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신 거죠. 그럼 나는 왜 산모를 살려야 되는지 그 근거만 정확히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답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면요. 내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들만 정확하게 얘기해도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면접 복장은 학생답게 입고 가면 됩니다. 뭐 설마 면접 보러 가는데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교 면접 보러 가는데 뭐 귀걸이 하고 반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염색해가지고 이제 브릿지 나는 집에도 잘 모르겠네요. 염색하고 컬 넣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답게 엄마 아빠가 봤을 때 학원생들이 봤을 때 학교생들이 봤을 때 너 그 정도면 단정하고 이쁜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입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갔을 때 눈 마주치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눈 마주치려니까 좀 불안해, 걱정돼, 떨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미간을 봐라 하는데 미간 보게 되면요 내 시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턱이 들려져서 좀 시건방져 보여요. 그래서 미간보다는 코끝을 보는 게 잘 날 것 같아요. 코끝이나 아니면 입술 정도라도. 턱 보면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기쯤 어딘가에 시선을 두고서 그리고 진행하시면 좋은데 옆에 다른 분들이 계시면요 그분들도 거길 봐주세요.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고르게 시선을 주시면 되고 한 3분 정도 계시면은 이제 어떤 학교 같으면은 한 분은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계속 뭔가 적고 계신 분이 계세요. 뭔가 자꾸 적어. 그러면 이제 채점하는 건가? 답변할 때마다 뭔가 적으시니까 어떡하지? 떨어지나? 불합격인가? 걱정할 텐데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분도 가끔씩 보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분도 가끔씩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다리 떠는 분들 떨지 마시고요. 다리가 떨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긴장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안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에 발바닥 전체를 붙여야 돼요. 즉 의자에 앉을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엉덩이를 맨 뒤로 빼고 앉았더니만 의자가 높아서 다리가 뜨네. 앞으로 조금 더 나오셔가지고 발바닥을 다 바닥에 붙이세요. 그래야지 다리를 안 떱니다. 학교 수업 듣는 것처럼 누워서 듣지 마시고요.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들으셔야 돼요. 눈도 크게 뜨고 보통 입 벌리고 하고 있는 학생들은 입도 딱 다물고 계시고요. 입 다물지만 인상 쓰면 안 되고 살짝 미소를 머금은 그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말할 때 이제 그 본인만의 그 좀 저 뭐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본인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들어보시고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쌤들이 들어보시고서는 야 너 말할 때마다 이런 뭐 쓸데없는 그런 이제 뭐죠? 취임새가 있는데 얘는 고치면 좋겠다는데 잘 못 고쳐요. 그러면 찍어주세요. 면접하는 거를. 그럼 답변하기 전에 항상 저는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걸 찍어서 보여주시면은 금방 고칩니다. 네. 그 극단적인 표현들. 올해 여름이 너무너무 길고 더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후가 지속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지구는 불탑니다. 지구는 멸망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기후가 더워졌으니까 그 더워진 거에 대해서 기후가 더워졌으면 내가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지원할 거야. 그러면 여름 쪽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뭐 할인 기간을 늘린다라든지 어떤 상품을 좀 더 개발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지 너무 극단적인 표현들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자, 면접 평가 요소인데요. 너무 많아요. 저는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왜 국제고가 있고 외고가 있는데 왜 외고야 왜 국제고야. 작년까지는 그게 많았었죠. 왜? 두 학교 모두 다 우선은 영어 성적만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이 올 A라면은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순서로 누가 B가 나오냐에 따라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 왜 국제고야? 외고가 아니고 너 왜 외고야? 국제고가 아니고 근데 올해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고에서 국제 계열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추홀 외고가 국제 계열 수업을 개설을 한대요. 인천 외고는 개설을 안 한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제 계열 수업을 개설하지 않는 순수 형태의 외고와 하이브리드 형태, 융합되어 있는 미추홀 외고 형태와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국제고 세 군데 갔을 때 너 왜 우리 학교야 해서 조금의 차이점을 둬야 되겠죠. 인천에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아직 모릅니다. 인천외고가 우리는 국제계열 수업 안 할 겁니다. 그냥 외고 그대로 남아 있을게요. 라고 한다면은 외국어에 특화된 인재가 되기 위해서 간 거겠죠. 국제고는요. 아마 국제고에서 외국어 수업을 많이 늘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고는요. 국제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러면은 미초레고가 예를 든 겁니다. 미초레고가 외고인데 언어 수업을 좀 줄이고 외국어 수업을 좀 줄이고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 사회, 국제 문화를 넣었어요. 수업을. 그럼 거기 뭐예요? 외국어와 함께 국제적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바뀐 법령에 나와 있는 그거에 맞춰서 답변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근데 미초레고가 바뀌었어요. 이제 합쳐졌어요. 근데 미초레고 가서는 저는 국제 인재만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좀 애매해지겠죠. 왜? 아직 외고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 이름도 변경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신청을 학교가 원한다면요. 대학교 같으면요. 왜 우리 학교야 우리 학과야. 너 거 생기부 보니까 우리 학과랑 관계된 게 없는데 왜 우리 학과 한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얘기를 하려면 알아야 되겠죠. 그 학과가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 학교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앞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학교마다 인재상이 있습니다. 총장님 뭐 인사말 읽어봐도 괜찮고요. 연역도 괜찮고 비전도 괜찮고 뭐 설립 이념도 괜찮아요. 인재상이 있습니다. 인재상 보니까 뭐 글로벌 리더, 그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저는 세계 평화를 생각하고 있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라기보다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서 세계 평화를 위한 뭐 거기서 자기가
한 몫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가 좀 더 맞습니다. 내가 그런 인재니까 써줄 게가 아니고 난 그렇게 크고 싶어서 여기서 학업과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그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말을 듣는 분이 얼마큼 나를 갖다가 흡족하게 만족스럽게 생각하실까? 다 안다니까요. 서로 너가 내신이 더 좋아서 우리 학교 안 왔겠지. 내신이 나빴으면 쓰지도 못했겠지. 네가 우리 학교를 쓴 이유는 당연히 내신 때문이겠지. 다 아세요. 서로 아는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모른 척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었을 때 좀 만족할 수 있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학교 간 다음에 중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와서 우리 학교 졸업하고 뭐 할 거야? 아직 좀 애매하긴 해요. 특정 대학교 선택해서 저는 뭐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가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가겠습니다라든지 이게 좋을지 아니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뭐 메이저 의대로 가겠습니다가 좋을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서울대학교를 거론하고 뭐 학과 거론해도 뭐 붙는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중학생 같으면 고민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생 같으면요. 너 대학교 졸업하고 뭐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 가기를 원해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학부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바로 창업을 하겠습니다. 유학을 가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학과 공부할 거잖아요. 학과 찾아볼 거잖아. 곧 중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학과마다 교수님들마다 랩실이 있죠. 연구실이. 그러면 그 교수님들 되면은 힘들긴 한데 스카이 친구들한테 좀 시키는 건데요. 그 학교의 학과의 교수님들 사진과 그 교수님들이 전공하는 교과목들을 좀 외우게 시킵니다. 그분들이 운영하는 랩실과 해가지고. 그래서 면접 보러 갔을 때 그 교수님을 봤으면은 이분이 썼던 책에 뭐가 있다든지 이분이 했던 랩실 뭐가 있다든지 이미 외우고 간 거죠. 그래서 뭐 책 얘기했을 때 모르는 것처럼 그냥 그 교수님이 쓴 책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교수님도 뭐 은근 좋아하시겠죠. 아실 거예요. 다 외웠단 거를. 그래도 기분은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졸업한 다음에 바로 취업하지 말고요. 창업하지 말고요. 대학원 간다고 하세요. 실제로 안 가도 되니까 붙은 다음엔 괜찮습니다. 대학원 갈게요. 대학원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창업을 하건 취업을 하건 내가 공부한 그 분야에서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좀 더 빛내고 싶다. 그러고 나서 뭐 할 거야? 마지막에는 다시 대학교로 돌아와서 후학을 양성하고 싶습니다까지 가는 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팁입니다. 우리 중학생들 같으면요. 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나서 학교 졸업한 다음에 뭐 할 거야? 당연히 대학 가야 되겠죠. 예, 대학교를 갈 건데 뭐 좀 더 꿈이 크면은 미국에 있는 뭐 어떤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비리그 쪽이라든지 등등등을 얘기해도 괜찮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특정 대학교, 특정 학과를 거론해도 그것 때문에 탈락한 아이들도 있어. 그것 때문에 탈락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탈락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말하고도 붙는 아이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불안하면은 학교 전화해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장단점. 네. 본인이 모를 경우에 주변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장점을 단점처럼 하는. 저의 단점은 꼼꼼함입니다. 너무 꼼꼼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가 많은데 이 꼼꼼함 덕분에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단점 얘기하니까 이 새끼가 장점을 갖다가 이제 이 새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장점을 갖다 이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본인의 단점 솔직히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얘기하시고 대신 내가 이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의 단점은 일을 시작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작하기 전까지 움직이기 전까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뭐 스탑워치, 타임워치를 정해 놓고 아니면 타이머를 정해 놓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시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등등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을 단점처럼 속이지 마세요. 단점은 단점이나 하세요. 사람 낯을 잘 가리는 편입니다. 낯가리는 게 심한 편입니다. 지금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학교에 와서 단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됐을 때는 일부러 처음 본 친구들한테 먼저 인사하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다녔습니다. 코로나니까 악수 안 되나요? 주먹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단점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심한 단점 얘기하지 마시고요. 좌우명. 네.
좌우명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만드셔도 좋아요. 인터넷 찾으면 좌우명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그 좌우명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좌우명 때문에 나의 생활이, 삶이, 학업이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것까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훈도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계시면요, 가훈이 있으면 가훈 얘기하면 되고요. 없으면 하나쯤 만들어 주세요. 가훈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뭐 자주 물어보는 것들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지원 동기를 막 외워갔어요. 지원 동기를 막 외웠어요. 학업 계획을 막 외웠어요. 학업 계획은 그 학과 들어가서요. 우리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가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교과목들의 이름들과 내가 전공하려는 교과목의 이름들을 특히 잘 외워놓으면 좋아요. 이런 과목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어떤 동아리, 학과 내에 있는 어떤 소모임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들도 해보겠습니다. 정규 학생회를 할지, 방송반을 들어갈지, 뭐 그런 것들 다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를 했어. 그러면은 물어보실 거 아니야. 지원 동기가 뭐예요? 저는 하고 바로 튀어나오지 마세요. 지원 동기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준비한 것도 속으로 하나, 둘 정도 세고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준비한 거는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데 준비하는 걸 물어봤을 때는 또 뜸을 오래 걸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답변할 때 하나, 둘 정도 세고서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들,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갖다가 물어보셨을 때도 답변하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만약에 이제 답변할 게 없어요. 까먹었어요. 생각이 안 나.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안 돼. 지금 바로 답변해. 라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까진 잘해요. 네. 그럼 생각할 시간을 주신대. 잠깐 생각해 보세요 했는데 그러면 생각했으면 말씀을 드려야지.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답변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성적인 문제 있잖아요. 네. 인성적인 문제. 길 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봤어.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런 것들은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미리미리 뭐 생각을 해봤어야죠. 그런 인성적인 부분들은. 요즘에는 근데 사실 그 남의 지갑도 주워서 옮겨주는 것도 좀 불안하잖아요.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갑 있는 거 갖다가,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어디야, 규련역에서 누가 지갑 놓고 한 게 있어가지고 못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건드리고 바로 영무하는 분께 전화 드렸어요. 승강님 몇 번인데 여기 지갑 있으면 가져달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뭐야? 근데 모르겠어. 근데 그 내용이 우리들 중학생 입장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건 모르면 안 되죠. 그건 내가 지식적으로 부족한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죠. 근데 그게 내 배웠던 내용 밖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내용이야. 그럼 모르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던 건데 지금 잠깐 까먹었어. 그러면 생각할 시간 주세요 하고서 답변하면 되고요. 생각을 하던 말던 무조건 모르겠어 이거는. 그러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됩니다. 제가 면접 온다고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것까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러면 내가 배웠던 교육과정 밖에 있는 거라면은 알려주시겠죠. 아 이건 이겁니다라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 많이 쫄죠. 어떻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어떻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걸 알려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몰랐던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도로. 이 정도가 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내가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장래 진로 계획 등등등을 준비하는데 말 못한 게 있어. 그럼 마지막에 그거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할 걸 다 했어요. 할 말들 다 했어. 뭐 내년에 와서 3월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라든지 내년 스승의 날 때 교수님께 꼭 뭐 편지 쓰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지만 선생님이 보시기에 교수님이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을 테니까 부족하지만 끝까지 저와 대화해 주셔서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다 적당하다고 봐요. 네, 만약에 못한 게 있어 지원 동기를 그럼 그런 것도 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이 정도로 끝내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미인정조태 영화제 기획단 들어간 이유는 삼각함수 덧셈 유기를 배우는 이유는 어떠한 책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전부 다 생활기록부에 있는 겁니다. 생활기록부에. 내 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것들을 갖다가 보통 많이 물어보세요. 보통 거기서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내가 할 건 뭘까요?
어떤 문제를 물어보실지 대해서 한번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하면 좋겠죠. 일단 내 생기부만큼은요 완벽하게 파악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2학년 때 기술 시간에 학급의 시간표를 갖다가 변수를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코딩한 게 써있는데 어떻게 한 거야? 제가요? 그런 걸 했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왜? 그거 하나로 내 생기부는 신뢰성을 잃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사소해 보이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 3학년 수학 부장으로 프린트를 뭐 매번 나눠줬다라든지 시험 전에 예상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하루에 2문제씩 단톡방에 올렸다라든지 학교 앞에 게시했다라든지 칠판에 써놓고 풀게 했다라든지 이때 어떤 문제 어떻게 만들었어? 제가요? 안 되죠, 그러면요. 내 생기부에 써 있으면요 준비해야죠. 내가 안 했는데 쌤들이 나를 이뻐하셔서 좋게 써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고3들 올해 초에 막판, 그러니까 올해 1학기 기말쯤에 쌤들이 니네가 써오면은 다 반영해 줄게라고 해서 갑자기 막 어려운 거 잔뜩 써놓은 학생이 있을 거예요. 네. 뭔지도 모르고 막 있어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거 막 찾아서 작성한 학생이 있을 겁니다. 다 준비하셔야 돼요.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쓸 땐 좋았죠. 왜? 있어 보이니까. 근데 면접 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끈 이론의 부족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새로운 끈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써놨어요. 근데 끈 이론이 뭔지도 몰라. 어떻게 준비해야죠. 이미 시작된 건데. 네, 공부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 못했던 과목, 잘한 과목은 자주 물어보시죠. 딴 거 다 A야.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뭐 사회 과목 하나가 B야.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면 왜 얘가 B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 취약한지에 대해서. 우리 고등학생들 다 2등급인데 영어만 항상 1등급이야. 그럼 얘는 왜 잘한 거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짓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요. 거기다 준비하게 하면 됩니다. 준비하면. 그다음에 진로 활동 관계는요. 좀 꼼꼼하게. 생활기록부에 진로 활동이 있어요. 진로 활동이. 거기에 내가 뭔가 직접 탐구하고 또는 책을 읽어보고 연구하고 영상을 보고 공부해서 담임쌤께 제출을 했어.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 진로 활동이 내가 지원한 대학교 학과와 맞아 떨어진다면 물어보시겠죠. 뭔지. 근데 보지도 않고 인터넷 있는 거 긁어 와가지고 GPT로 만들어서 똑같이 냈어요. 그럼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연휴 때 힘들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학생들 진로 활동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안 해주시긴 하고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학교에서 분명히 강연으로 4차 산업혁명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거기 뒤에다가 4차 산업혁명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뭐 3D 프린터에게 써주셨어요. 3D 프린터가 뭔지 고민해보고 만들어봐야죠.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활동 관련 부분은요 좀 더 꼼꼼하게 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이런 식으로 가셔가지고 다운받으시거나 제가 단톡방 올려드렸으니까 거기 있는 자료 보시고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쌤이 보내주신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따가 모음이 되어 있는 걸로요. 그다음에 여기 써놨습니다. 혹시 내가 세분의 특기 사항에 또는 우리 중학생들 독서 목록에 올라가 있는 책이 있어요. 올라가 있는 책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돈키호테를 읽었대. 근데 집에서 봤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 돈키호테 누가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엮은이만 기억나는 거죠. 김경식 씨. 네. 뭔지 몰라. 그러면은 빨리 다시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중딩들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잖아요. 내신이. 그럼 내신 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까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데 들어가셔서 꼭 여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기억난 게 여기서 이거 써놨을 뿐이에요. 치세요. 돈키호테라고. 그럼 쭉 나옵니다. 독후감들. 그 중에 하나 다운받으셔가지고서 네, 그거라도 읽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혹시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산출물이 있는 경우 PPT를 만들었어요. 탐구 보고서 제출을 했어요. 아니면 영상을 만들었어요. 시를 써서 뭐 발표를 했어요. 또는 쇼폼을 제작해가지고 업로드를 했어요. 다 찾으세요. 공부하느라 바쁘시면은 엄마한테 찾아달라고 얘기하세요. 찾아가지고 전부 다 모아놓으세요. 폴더에다가 USB에다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찾아보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또는 없어. 그럼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야, 그때 그 자료 갖고 있니? 아니면 담당쌤한테 선생님 그때 제출했던 거 혹시 갖고 계세요? 보통 갖고 계십니다. 그럼 받아가지고 네, 그거 보면서 면접할 준비할 때 같이 보시면 됩니다.
행동종합평가 우리의 보통 인성과 공동체 역량을 많이 적어주세요. 쌤들이 좋은 얘기 많이 적어주세요. 본인이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해진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이며 규칙 준수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엄격한 학생이라 써 있어요. 그럼 물어보시겠지, 선생님들이 궁금하시니까. 너가 피해 보면서까지 한 게 있어? 그게 뭐야? 제가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들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 부분들, 또 공동체 부분들 따로따로 정리하셔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인성적인 부분, 공동체적인 부분, 타인에 대한 존중, 갈등에 대한 관리, 남에 대한 배려, 나눔, 협력 다 구분 지으셔가지고 에피소드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인정 결석, 미인정 지각, 미인정 등등등. 요즘에 개근이 별로 없어요. 개근이 별로 없어요. 현재까지 그 교과 평가 중에서 교과 90에 출결 10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출결 10이 되게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개근이 없다 보니까 개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개근. 우리 어릴 때는 학교 안 간다고 하면은 엄마한테 등짝 먹고 끌려갔었잖아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내가 열이 뭐 38도가 넘어간 거네. 엄마한테 업혀가더라도 학교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양호실 가서 누워 있었지. 근데 요즘에는 그 뭐 엄마 아빠 잘못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아프다고 하면은 그래 병원 갔다가 학교 좀 늦자. 엄마 나 아파. 그래 빨리 좋다고 와. 그러니까 보통 출결이 깨끗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파서 그때는 괜찮아요. 그나마 아픈 건 괜찮아요. 근데 아픈 게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미인정이에요. 우리 때 표현으로 무단. 무단은 별로 안 좋습니다. 무단 지각 3회, 무단 결과 3회, 무단 조퇴 3회는 무단 결석 1회가 돼요. 무단 결석이 2회 이상 넘어가면은 출결을 점수로 환산하는 전형들에서는 타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인정 같으면요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미인정 지각이 있네? 왜 늦은 거야?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늦었어요. 이거보다는 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을 내려서 올라가는데 우리 학교 앞에가 경사가 급해. 근데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와서 너무 올라가기 힘들었어. 그래서 늦었어. 물론 제가 좀 더 일찍 나와야 했었지만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왜냐면 출결 사항에 언제 늦었는지 몰라요. 내가 여름에 미인용 지각이 있어도 출결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설마 내가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학교 전화해서 얘 정말로 겨울에 눈 와서 지각한 거 맞아요? 라고는 확인 안 하시겠죠. 네, 그래서 미인용에 대한 핑계들은 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크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면접 때 너무 독특한, 참신한 그런 것도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예를 들었던 건데 예전에 대학교에서 우리 대학교 운동장에다가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할 거야. 가장 효율적으로 할 거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뭐 남중고도를 계산을 해서 아두이노로 계산을 해가지고 태양열 발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좀 평면이 아닌 곡면 형태로 만들어서 막 이런 얘기 나왔어요. 한 학생이 우리 학교를 적도로 옮깁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적도 가면은 바로 90도니까 햇빛이 틀린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수님들이 고민을 하셨대요. 어떻게 하지? 맞는 답인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품기에는 너무나 큰 학생.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가라. 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참신한, 독특한, 눈에 띄는 그거를 잘못 이해해서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는 뒷주머니에 학교 깃발을 꽂고 와서 끝났을 때 막 이렇게 흔드는 학생도 있었어요. 운항가 쓰는 여학생, 문 열고 들어갈 때 팔 벌리고서 비행기처럼 들어가는 친구들. 안 하면 좋겠어요, 솔직히. 안 하면 그런 것들. 그냥 담백하게, 너무 참신하지 않게. 오히려 참신하게 대답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취업 면접에 그런 것도 있었죠. 본인의 장점이 뭐예요? 저는 근검 절약을 잘합니다. 증명해 보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근검 절약을. 통장을 갖고 와? 근데 그 취준생이 나갈 때 불을 끄고 나갔대요. 그래서 뭐 합격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독특한 걸 원하지 말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준비해가면 제일 좋겠습니다. 생기부를 일단 먼저 읽어보면 좋아요. 내 생기부를 여러 번이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안 했지만
또는 내가 했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 것들, 내가 했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는 것들 다 일일이 체크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읽으면서 나한테 가장 중요했던,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던, 내가 쓴 이 학과와 관계가 있는, 이 학교와 관계가 있는 그런 활동들부터 먼저 모으세요. 외고와 국제고를 쓰는 중학생은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들을 체크는 일단 해놓으세요. 왜? 자기소개서에 쓸 거기 때문에. 근데 자사고가 쓴 학생들은요, 세특을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보다 동아리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럼 동아리 걸 더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구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계속 읽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것만 읽혀요. 그럼 친구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학원쌤한테, 과외쌤한테,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학교쌤한테 부탁을 하세요. 읽어보면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체크해 주세요라고. 그럼 걔네를 갖다 다 정리합니다. 이제 쭉 나열을 할 거예요. 시간 순으로 쭉 나열을 할 겁니다. 나열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자세히, 좀 더 많이 준비를 할지를 먼저 선택하세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앞에 거 뭐 중간중간 다 잘랐습니다. 뭐 2학년 교내 천체관 측회, 교과 융합의 날, 우리 지역 바로 알기 특강 뭐 쭉 이렇게 했대요. 쭉 해서 뭐 껍빈단이 어쩌고저쩌고, 수학 시간에 어떻게 하고서는 뭐 1학기 수학 부장을 하고 쭉 얘기를 하고, 환경 시간에 어떤 거를 하고, 행특에는 이런 것들이 써 있고 막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냥 씁니다. 쓰고 나서 이 중에서 내가 지원한 학과와 학교와 관계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따로 체크를 하세요. 뭐 밑줄을 치건 아니면 굵은 볼드체를 바꾸건 간에 체크합니다. 그래서 체크한 것들을 갖다가 얘네는 내가 가급적 자기소개서에 쓰거나, 중학생들 아니면 면접 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그러면은 체크해 놓은 것들은 되게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 원리를 이용한 태양광 자동차를 제작했대요. 태양광 발전 원리는 어떤 게 있고, 자동차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자동차를 제작을 할 때 거기다가 정말로 그 패널을 설치를 한 건지, 아니면 패널은 밖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선을 연결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건지, 자동차는 얼만큼 작동할 수가 있는지, 뭐 자동차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를 사용을 했는지 등등등, 소스는 오픈 소스를 사용했는지 내가 직접 코딩을 했는지 자세하게 적는 겁니다. 자세하게. 네. 그래서 시간 순으로 가급적 나열을 해놓고요. 왜냐면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내가 느끼고 배우고 활동한 것들이 이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나서는 스토리라인을 만들면 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요. 어떤 식이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앞에 학생과 다른 학생이에요. 노란색은 생기부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은 생기부에는 없지만 있었을 법한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과학 시간에, 과학 과탐실이었나? 그때 이제 오줌 생성 과정 유전자 코드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도 난 이걸 배웠었어.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의료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요. 처음에 꿈은 의사였겠죠? 근데 성적이 안 돼서 의대를 못 써요. 그래서 보건 관심으로 의료 동아리에 가입했다라고 이제 말을 만드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실습을 했어요. 누르는 거를. 근데 실제로 그 더미를 눌렀을 때 제대로 누르면은 녹색불이 켜지고요. 잘못 누르면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녹색불,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온 힘을 다해 눌러야지만 녹색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하면서 되게 이게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구나, 중요한 거구나 느끼게 되었답니다. 생기부에 써 있는 건 요만큼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을 갖다가 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고, 이 당시 이 친구는 이제 개인 봉사가 들어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를 쓰기로 했으니까 간호사들을 현장에서 봤더니 좀 내가 생각한 거는 달랐어. 그래서 이제 간호사는 정말 어떤 일을 할까 관심으로 이걸 했대요. 원래는 봉사활동에 이게 써 있고 그냥 간호사 인터뷰를 진로 시간에 한 겁니다. 본인의 진로에 맞는 어쩌고 해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인터뷰를 하면서 MSF에 관심이 생겼고, 그 수술 간호사 페인랩 대회에 참여를 했고, 안락사 찬반 토론을 했고, 그러면서 이태석 신부님 얘기를 했고 해서 이렇게 얘기가 가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가장 좀 이렇게 있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롤모델 정하기 할 때 메리 시코를 했었고, 전통용법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활동들, 유전자 코던 했던 게 재밌었고요. 의료 동아리 가입한 게 좀 큰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병원 봉사한 걸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간호사 인터뷰한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잘 해놨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뭐 힘드세요, 어떠세요 이거보다는 실제 간호사 생활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저 이런 것들 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폐임랩 대회 참여했고, 즉 여기에서 내가 했던 활동들 정리하고 나서 굵직굵직한 활동들, 꼭 면접 때 얘기했으면 좋겠는 활동들, 중학생들 같으면은 자기소개서에 쓰고 싶은 활동들을 체크해서 자세히 작성한 다음에 걔네들을 모아서 이렇게 스토리를 라인을 만들면 좋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쭉. 그래서 저는 간호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고에 지원하였습니다가 되겠죠.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스토리에 들어간 게 있고요. 안 들어간 게 있잖아요. 안 들어간 애들은 조금 나중에라도 다 정리하긴 해야 됩니다. 스토리에 있는 것들은 되게 자세히 쓰셔야 돼요. 정말 자세하게.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뭐 앞전 소자를 이용해서 에너지 하베스팅을 했대요. 근데 그런 활동은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일반직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개인 탐구로도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에너지 하베스팅이 뭔지, 앞전 소자가 뭔지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앞전 소자를 이용해서 뭐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게 어렵더라. 이게 재밌더라. 이런 걸 새로 알고 싶어졌더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너무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어요. 원론적인 거, 그다음에 원리적인 내용들, 실험 과정들, 수식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할 때 뭐가 좋았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 덕분에 뭐를 알게 되었다, 이걸 좀 더 강조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것도.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스토리를 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 딱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외워가는 거예요. 이제 외워서는 면접 갔을 때 자, 지원 동기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왜 간호학과에 오고 싶었는지, 의료 동아리 심폐소생술 하면서 녹습불 들어와서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했었고, 그래서 박지혜 간호사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간호사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까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메리시콜 간호사 알게 되어서 저도 그런 그분과 같은 MSF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까지를 얘기를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메리시콜 간호사는 어떻게 알았어요? 뭐 하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그러면 떠듯이 얘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태석 신부님과는 어떤 대화했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봤더니 뭐 유전자 코돈 얘기 나는데 그럼 뭐예요?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질문을 내가 준비한 것들 많이 만든 게 좋겠죠. 물론 그분들이 준비한 질문들을 받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답변해야죠. 못하는 것보다. 그죠? 답변이 정말 못하겠어. 어려워. 모르겠어.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서로 힘듭니다. 예전에 어떤 대학교, 인천에 있는 어떤 대학교, 인천에 있는 어떤 대학교는 3분 동안 내가 문제를 앞에서 푸는 면접이 있었어요.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교수님과 사정관분들께. 근데 3분 동안 그분들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했는데 아직 1분이 남았네. 그럼 서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때 이제 그 당시 한참 원더걸스가 유명할 때여서 텔미 춤을 연습시켜 보냈었습니다. 안 되면 텔미라도 추고 오라고. 뭐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얘기하면 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면접을 가는 이유는 나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중학생이야. 올 A야. 원점수도 올 100점이야. 근데 국제고 자사고에서는, 외고에서는 내가 원점수가 100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성취 등급이 A인 것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나도 올 A, 쟤도 올 A, 우리는 올 A예요. 그럼 거기서 뭔가 나를 뽑아달라는 걸 어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뭐 확정은 아니겠지만 개인적 생각으로 자사고 경쟁률 많이 오를 것 같고요. 외고 국제고도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작년 대비했을 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제고 영조도 많이는 아니죠. 국제고 영조도 좀 올랐었으니까 오히려 의대 때문에 의대 증원되는데 국제 영재가 줄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올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경쟁률이 작년 대비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딩들 이미 수시 원서 접수 끝났으니까 경쟁률 확인을 하셨죠. 그러면은 그만큼의 인원 중에서 내가 뽑혀야 되니까 그분들 마음에 들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복장도 단정하게, 목걸이도 빼고 귀걸이도 풀고, 지금 현재 귀 뚫으신 분들, 피어싱 하신 분들 다 빼세요. 다 빼시고 컨실러로 막아버리시던지, 끝나고 다시 뚫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누구와 맞춘 커플링, 아니면 뭐 엄마가 만들어준 백일 반지, 묵주 반지 그냥 빼세요. 빼는 게 좋아요. 복장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운동화도 이왕이면 한 번쯤 빨아서 깨끗하게 맞춰가지고,
가서 말투도 단아까를 쓰면서 공손하게 불편하지만 똑바로 정자세로 앉아서 목소리도 크게 웃으면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 다 듣고 내 얘기 똑같이 똑바르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요. 나를 뽑아달라고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서류상에서 없는 내용들을 갖다가 내가 나를 좀 더 내가 열심히 했으면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일단은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면접 준비를 하시고요. 우리 중학생들 자소서 쓰기 전에 이 스토리를 먼저 만드세요. 그래야 자소서 쓰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1번에 이거 써야지 하고선 그냥 항목 하나 띡 쓰고 그리고 또 띡 써버리면 두 개 사이에 연계성이 없어요. 거기다 그 아래에 있는 인성관계된 내용들 연계성이 없어요. 1번에 동아리 활동 얘기를 쓰면서 그 동아리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어? 그럼 그 얘기가 그 아래 들어가면 됩니다. 동아리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탐구 활동을 했어? 그럼 그게 이어지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면접용 스토리를 먼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코딩들 어차피 자소서 없죠? 네, 스토리 빡빡하게 잘 만드세요. 시간 순서대로 왜 그 다음에 뭐가 됐는지를 그것들을 만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면접까지 생각하면서는 이건 아니네요. 지난번 자료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면접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다가 이제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요, 좀 더 남겨주시고 질문할 것들 남겨주시면요, 그것들 따로 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한 주도 열심히 또 공부들 하시고 열심히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추워진대요. 옷 따시게 입고 학교 가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